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부동산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17억 강남 아파트 구매자 중 79%는 대출 한 푼 받지 않았다. 자, 제목에서만 보셔도 느낄 수가 있겠죠. 지금 정책을 꼬집기 위한 뉴스 내용입니다. 우리가 파리 대책 이후로 보시면 금융규제, 그리고 세제 확대, 그리고 파리시 대책부터 나온 이 공급 확대, 이 세 가지로 수요 억제 및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금융정책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꼬집기 위해서 나온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전체 100%를 믿기보다는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적인 성향으로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면서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아파트 8군데, 서울에서 8군데를 분석했다는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례부터 보시죠. 지난 2월 경기 남부에서 온 부자가 최근 평당 1억으로 화제가 됐던 서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한 채 샀다. 매매 가격은 6개월 전보다 2억이나 더 오른 23억 8천만 원이었지만 대출을 한 푼도 끼지 않고 현금으로 치렀다. 엄청나죠? 이 중개사는 가지고 있던 집 몇 채를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했다고 들었다며 비강남권에서 현금을 쥐고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손님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처분해서 강남에 있는 똘똘한 주택을 샀다. 이런 식으로 몰아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8곳을 골라 전용 84제곱미터 1개 동씩 약 470가구의 최근 3년간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강남의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을 의존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는 투기 세력이 은행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남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보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은행 대출보다는 현금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 정책이 금융규제 아닌 전 잘못됐다고 생각들지 않습니다. 금융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첫 번째지만 이 금융규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금 유동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전 정부서부터. 그거를 어느 정도 쪼여주는 역할을 반드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정책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굳이 집값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 금융규제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금융규제가 현재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일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1년 됐죠. 하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이어진다면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이라는 걸 물론 이 부자들,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을 필요 없이 강남에 있는 집을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력이 되겠지만 우리가 집값을 올리는 데는 이 고래도 필요하지만 일반 고래가 아닌 개미들도 필요합니다. 개미들의 추격 매수를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으로 금융규제가 효과가 없다고 안 좋은 정책이라고, 나쁜 정책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기사 계속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입 대출 의존도는 4.8%, 굉장히 낮죠. 강남권에서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와 그리고 레미안 대치팰리스, 도곡렉슬, 송파구 리센츠 등 4개 단지 222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2016년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아파트 모두 24가구, 평균 매매 가격은 17억 원이었다. 소유권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이 중 5가구로 집을 산 사람의 21%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다. 나머지는 모두 현금을 내고 아파트를 샀다. 최대 24억 원을 현금으로 내고 아파트를 산 사람도 있었다. 대출을 받은 사람만 따졌을 때 대출액 평균이 4억 원 정도였고 현금 구매자를 포함한 전체 대출 의존도는 4.8%에 그쳤다. 그리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받으신 비율이죠. 그러면 이제 아크로리버파크는 14%,
그리고 레미안 데시펠리스는 0%, 그리고 렉슬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강남권은 대출받은 사람이 그 퍼센테이지가 현저히 낮고, 오히려 도심권, 마포가 굉장히 월등히 높게 나왔죠. 그리고 강북권도 강남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매물 실종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강남 아파트 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좋은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강남 아파트는 이미 대출받아 집을 산 뒤 월급으로 원리금을 매달 갚아서 나가는 식으로는 매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강남 쏠림 현상도 확인이 됐다. 강북이나 지방 등 비강남 3구 거주자가 강남 아파트를 사는 비중은 파리 대책 전 21.4%에서 파리 대책 이후 50%로 급증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옥죄인 결과 강북과 수도권 각지 부자들이 똘똘한 한채 전략으로 바꿔 강남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현금성 자산을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이 27만 8천 명으로 1년 새 15.2% 늘었다. 지금 고소득자가 늘어났죠. 이들 중 43.7%인 12만 2천 명이 서울에 살며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줄이겠다는 사람은 5.3%에 불과했다. 지금은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줄이겠다는 사람이 없지.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금성 자산을 10억 원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고소득자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더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강남권에 더 수요가 몰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일어나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을 찾아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쨌건 가네요. 그래서 이 강남권에 있는 유명한 아파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일반 이 거주하는 그런 소비재가 아니라 지위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 산다라는 것 자체가 명함이 되는 그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인 하나의 그 브랜드화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이 오면 일단 강남이나 용산, 여의도 이런 대표적인 지역이 먼저 오르게 돼 있고, 추격적인 매수가 일어나는 지역도 이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 가격점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격 매수하시는 분은 현저히 수량이 적을 겁니다. 물건도 많이 없겠지만 이 추격 매수하는 사람도 가격적인 부담감을 어느 정도씩 가져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강북도 25%만 대출받아 도심권은 과반이 대출. 지금 현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죠. 이미 금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은 모두 투기과열지구 안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성북구 기름 레미안과 노원구 권영 3차 아파트도 대출을 받아 집 사는 사람은 25% 정도이다. 지금 기름 레미안은 성북구의 대장이고 노원구의 대장이 권영 3차입니다. 중계에 있죠. 이 지역들은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75% 이상이어서 갭투자, 집값과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 2억 3,800만 원 정도를 금융권에서 빌렸다. 구매자의 대부분은 강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좋은 환경을 찾는 실수요자와 갭투자자가 섞여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의존도도 9.8%였다. 굉장히 낮게 나왔죠. 지금 중계동이나 상계동 이런 지역은 전세를 끼고 투자하면은 거의 2억에서 뭐 3억 정도만 들여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이 실수요자가 굉장히 강한 시장이고요. 그 밑으로 하단 보면 또 동대문구 쪽 지역, 그 지역도 이 전세금 들어가면 한 2억에서 한 3억, 중랑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수요가 강한 지역들은 갭 투자가 지금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강남은 이미 갭이 많이 벌어졌죠. 거의 뭐 4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강남권에는 이제 갭 투자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강북도 대출을 덜 받는다, 많이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좀 흥미롭죠. 다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마포구와 성동구 등 도심권 아파트는 강남에 비해서 대출 의존도가 높았다. 마포구 마포레미안 푸르지오와 성동구 옥수리버젠을 조사한 결과 평균 가격은 9억 원, 전체
매수자 27명 가운데 15명, 그러니까 거의 50% 정도는 평균 3억 3,800 정도를 대출로 충당했다. 대출 의존도는 14%였다. 자, 여기까지는 집값을 지금 움직이고 최초에 올리셨던 분들이 해당하는 이야기죠. 일단은 일반적인 서민층과 중산층 입장에서 보자면 대출을 안 끼고 투자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전세죠. 전세 투자를 많이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면서 사기보다는 전세를 껴놓고 매입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의존도는 낮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자기가 거주하면서 들어가는 지역만 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뭐 강남권 같은 경우나 뭐 일부 지역들은 대출 안 받고 그냥 들어가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좀 많다는 기사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과 중산층이 그 투자 겸 거주 용도로 매입하는 지역, 그러니까 강북 지역과 이 마포구와 성동구는 많이 오른 지역이죠. 마포구 특히나 아이언뉴타운에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지역은 대출을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들이 매입을 많이 한다기보다 실제 중산층이 움직여서 투자 및 거주에 나서는 지역들 자체가 이 마포구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름동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거의 70%가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투자가 많기 때문에 대출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 두 얘기가 나오죠. 이 고종환 원장님, 수억 원을 대출해도 매달 원리금 상환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의미. 왜냐하면은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같아도 대출은 적극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 껴놓고 매입을 합니다. 물론 내가 거주하면서 거주 겸 투자 용도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지금 아니면 못 사겠다 싶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에 대출을 풀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거의 전세가 껴진 집을 급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 자체가 없고 전세 껴진 상태로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미리 선투자, 2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전세 껴진 상태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전세 껴진 상태로 매입을 하니까.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월급 생활자가 강남 대신 도심권 아파트로 몰리는 것이다. 대출이 많으면 전세 받기가 어려운 만큼 실거주 수요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대출 많으면 전세 안 들어오죠. 뭐 그렇기 때문에 대출 비율이 낮게 나오는 거다. 그리고 어, 지금 소득이 높아도 강남 아파트는 너무 지금 많이 올라서 넘사벽이어서 강남 말고 다른 데 찾으시는 분 많습니다. 강남 말고 용산, 여의도, 그리고 뭐 중구, 종로, 마곡, 영등포, 뭐 이렇게 다른 지역 찾아가지고 거주 겸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전세 껴진 상태로 매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리고 심교원 교수님은 정부는 대출만 규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 그리고 강북 외곽의 아파트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월급 모아 집 사려는 실수요자가 대출 규제,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셈이다 라고 말했다. 전 이 의견에는 좀 반대를 합니다. 어, 정부가 지금 금융 규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전부터 계속 올랐었고 어느 정도 상승장에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추격 매수를 하는 것들은 거의 서민층이거든요, 중산층. 근데 금융 규제를 안 해놓으면 너도 나도 투자하려는 고점잡이를 하려는 상투잡이 하시는 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어느 정도의 금융 규제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금융 규제를 안 하면 돈이 정말 없으시고 나중에 불량 채무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서민들, 실제 수요자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보는 거는 전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금융 규제가 없었다면 더 시장은 난잡하게 돌아가고 그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이 계속적인
고가 행진을 연이어 갈 겁니다. 지금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금융규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금융규제라는 거는 당장간에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좀 장기간으로 뭐 2년 내지 4년 뭐 이 정도는 해놔야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이 금융규제 때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뭐 여기에서는 실수요자들이 금융규제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 피해는 볼 수 있겠죠.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단정 아래는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항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보면은 어, 올해 그 4월부터 들어서는 이 거래량을 동반한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 이 호가를 잡는 그리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상승이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실수요자들은요, 서울의 실수요자가 강한 시장, 내가 지금 들어가기 좋은 시장, 단적으로 보면은 이 아까 말했던 이 노원구라던가 여기 성북구는 너무 많이 올랐고 하여튼 노원구라던가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직 괜찮습니다. 이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실거주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시장이 강하다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풀이가 되거든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직은 매수해도 된다 이 정도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이런 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집값 꺾여도 여기는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안 가다가 간 가격대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출의 그러니까 금융규제가 정말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꼬집은 뉴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의 좌측과 우측에 제가 진행했던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다른 것들도 시청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가운데가 구독 버튼이니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